자, 건축법에서 건축물의 건축은 자 여기서 건축법 기준 안에서의 건축을 재정리해 줄 거야. 공공복리를 저해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 건축법에서 건축은 뭐야? 공공복리를 저해, 해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로 본대. 그래서 허가요건에 맞춘 설계로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서 건축 금지가 해제되어서 건축이 가능해진대. 오, 신기하네. 건축법 안에서는 오히려 위험행위라고. 그러니까 너네 꼭 어디 기준 안에서 건축을 어떻게 정의하는지를 항상 정의를 먼저 찍고 넘어가야 돼. 얘는 뭐야? 위험한 거다. 그래서 뭐다? 금지를 해놨구나.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허가요건이 필요하다. 허가요건을 맞춘 안에서만 건축금지를 해제시켜주는 거구나. 알겠죠? 자, 그 다음 건축행위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땅인 대지. 얘들아, 대지에 대한 여기는 대지에 대한 설명인 거야. 얘가 대지는 바로 뭐다? 건축할 수 있는 땅. 그쵸? 그러면 건축행위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해주고 있는 건데, 건축행위라는 거는 대지 위에서 이루어지는데 원칙적으로 하나의 대지는 하나의 집원, 이것이 건축 허가의 단위래. 일반적으로 건축은 신축, 증축, 개축, 재축 5가지 유형이래. 자, 근데 얘들아, 유형을 잠깐 묶어봤을 때 너네 이 단어 알아? 모르잖아. 모르면 다 뭐다? 설명을 해줄 거다. 그래서 신축이란부터 정의는 놓치면 안 된다고 했어.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운 건축물을 축조라는 건 건설한다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신축에서 건축물을 축조하려는 대지는 처음부터 건축물이 존재하는 나대지일 수도 있고, 나대지가 뭔지에 대한 정의인 거야, 이건. 나대지는 어떤 거다? 애초부터 건축물은 존재하지 않아. 자, 그럼 기존 건축물의 자발적 의지에 인위적으로 부서지거나 해치나 전체지변으로 부서지는 밀실로 인한 소실된 대지일 수도 있대. 자, 그럼 잠깐 끊어봐봐. 요거를 다시 요약해보면 이 기존 건축물이 있었는데 건축주의 자발적 의지로 인해서 해체되거나 또는 부서지는 멸실로 인해서 이거는 멸실로 인한, 그래서 전부 다 소실된 대지일 수도 있는 거야. 2가지의 경우가 있다는 거네. 또 전부 소실된 경우는 새로 축조한 건축물의 규모가 개축이나 재축에 해당하면 신축으로 보지 않는데. 자, 근데 문제는 뭐야? 새로 축조한 건축물의 규모가 개축이나 재축에 해당하면 신축이 아니래. 이건 또 어려워지네. 그러면 개축이나 재축이 뭔지를 확인해야겠네. 밑에서 확인하고 다시 올라와야겠다. 그치? 주된 용도의 건축물을 이용하는 관리 및 필요한 부속 용도의 건축물만 존재하는 대지 내에서는 이 부속 건축물과 별도로 주된 건축물을 새로 짓는 경우도 신축해. 말이 어려우니까 다시. 자, 주된 용도의 건축물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부속 용도의 건축물만 존재하는 대지에, 그치? 주된 건축물을 새로 짓는 경우도 신축이야.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헷갈리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주차장만 있는 거야. 예를 들면 주차장이라고 좀 폭력적으로 말한 건데 예시로, 알겠지? 근데 실은 그것만 있으면 안 되잖아. 물론 이제 주차장이 주된 이용물일 수도 있지만, 알겠죠? 예시로. 그러면 이 주된 건물은 없는 거야. 그러면 내가 부속 용도의 건축물만 있는 경우 주된 건축물을 새로 짓는 것도 우리는 신축으로 인정해주자라는 말이야. 알겠죠? 자, 그럼 다시 증축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규모를 늘려서, 얘는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기존 건축물이 있어. 이 대지에서 뭘 하는 거야? 건축물의 규모를 늘리는 거. 그러면 규모에는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까지 다 포함되는 거구나. 자, 그럼 건축면적은 다시 건축면적부터 일반적으로 지상층에서 가장 넓은 층의 면적을 얘기하는 거고, 끊고. 연면적은 각층 바닥 면적의 총합. 그리고 증축에는 지하층의 바닥 면적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그걸 증가하는 경우. 그러면 또 바닥 면적의 증감 없이, 바닥 면적의 증감은 없는데 높이만 증가시키는 경우,
또 주된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부속 건물이나 다른 주된 건물을 축조하는 경우. 자, 주된 건물은 있는데 부속 건물이나 다른 주된 건물을 축조하는 경우 이런 애들을 얘기를 하는 거구나. 이게 바로 뭐다? 증축이다. 알겠죠? 자, 그럼 다시 기존 지하층을 둘러싼 지표면을 깎아서 그 층이 지상에 노출하게 하는 것도, 자, 그러면 기존 지하층을 둘러싼 지표면을 깎아. 그래서 그 층이 지상에 노출되게 하는 것. 또 건축물의 높이가 증가하는 경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땅에 파묻혀 있는 그러니까 지하는 땅에 묻혀 있는 거잖아. 안 보이잖아. 그치? 그럼 바깥 사람이 볼 때는 지하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그냥 5층 건물이네 이렇게 보는 거야. 근데 바깥 그 지하를 감싸고 있는 그 땅을 파내. 그럼 지하가 바깥 사람한테 보여. 그러면 지하가 이제 1층으로 보이는 거야, 얘들아. 이해됐어? 이해됐어? 깎아버리면? 왜 안 돼? 자, 그럼 그림을 그려줄게. 그림 못 그린다고 뭐라 하지 마세요. 자, 그림에서 여기 있는데 여기가 지하야. 여기 지하층이 있어. 그러면 사람들이 여기에 있을 때 여기가 땅이 묻혀져 있으니까 그냥 5층이네 라고 생각하고 있었어. 지하 1층이 있었는데. 그치? 근데 이거를 여기를 이렇게 깎아. 열심히 이 땅을 깎아서 옆에 있는 걸 깎아서 얘도 같이 내려가겠지? 그러면 깎아가지고 여기까지 땅을 이렇게 파낸 거야. 그래서 얘도 이렇게 옮겨줘야지. 그럼 얘가 아까 본 거랑 달리 몇 층으로 보여? 6층이네? 이렇게 보는 거야. 이해됐어? 그렇게 되면 얘는 지상에 노출된 거잖아. 이해됐어? 노출됐으니까 바깥에서 보기는 높이가 증가했네 보는 거야. 그것도 중축에 인정하는 거야. 또한 한 층의 층고가 높아서 중간층을 만약에 만들어 사용해. 그것도 중축이야. 왜? 층이 늘어난 거잖아, 얘들아. 이해됐어? 자, 그러면 넷낭방, 급수 등 건축물의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건축물의 설비는, 그래서 얘들아, 건축물의 설비는 건축물로 보지 않아. 그래서 설비 설치는 증축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시 개축은 기존 건축물을 전부 또는 일부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다가 뭘 하는 거야? 건축물의 규모가 종전 규모 범위 이하인 건축물을 다시 짓는 것, 축조하는 것, 짓다. 이때 일부를 해체한다는 것. 일부 해체는 자, 내력벽, 기둥, 지붕, 틀 중 셋 이상을 해체하는 것. 같은 대지 안에서 건물축에 위치를 이동하는 거나 구조 변경하는 것도 개축에는 해당하나 한 대지에 여러 동이 있는 경우, 자, 개별 건축물 단위로 개축 해당 여부를 하므로 동수를 늘려서 축조하는 경우는 개축에 해당하지 않는데. 자, 말이 어렵지? 자, 그럼 다시 개축이라는 거는 얘들아, 잠깐 요거는 다시 읽어줄게. 개축은 기존 건축물의 전부나 일부를 해체하고 거기다가 종전 규모 범위 이하, 이전에 있었던 그 규모 범위 이하의 건축물을 다시 짓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래. 다시. 그러면 다시 지으면 되는 건데, 이 일부를 해체한다는 거는 내력벽이나 여기 표시되어 있으니까 한번 가서 볼까? 내력벽이라는 거는 하중을 견디기 위해 만들어낸 벽인데 그 벽을 아예 없애거나 기둥보나 이런 것들을 셋 이상 한번 해체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셋 이상 해체를 해야지 일부 해체라고 보는 거야. 완전 해체는 뭐 알 거고 위에서 얘기했으니까. 근데 문제는 위치 이동, 구조 변경 할 때 일단 해체할 거 아니야. 기둥틀이든 뭐든. 그치? 그래야지 이동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내가 구조를 변경할 때도 셋 이상을 만약에 이렇게 한 경우 어떻게 해야 돼? 개축으로 봐야 돼, 안 봐야 돼? 본다라는 거야.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한 대지에 한 건물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동이 있어. 그러면
개별 건축물 단위로 개축 해당 여부를 판단하니까 동수를 늘리는 걸 가지고, 그러니까 동수가, 그러니까 102동, 103동, 어느 아파트 보면 104동까지 있었다 쳐. 근데 내가 105동을 지어버리는 거야. 그치? 그런 경우는 개축이라고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러면 다시 재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경우,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경우 다시 짓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 연면적의 합계, 즉 그 대지에 존재하는 모든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을 종전 규모 이하여야 하며 조건이야. 동수, 층수, 높이 중 어느 하나는 종전 규모 초과하는 것이 가능해. 하나만, 그 중에서. 자, 이전이라는 거는 도시개발 계획, 주변 환경 변화, 안전문제, 설계와 다른 배치 등의 사유로. 자, 그래서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진 않아. 그리고 그냥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그래서 주요 구조부는 철거 시 건축물의 안정성의 결정. 그러니까 주요 구조부라는 게 어떤 거냐? 철거하면 안정성의 결정적 위기가 되는 구조 부분. 그래서 얘네들이 내력벽, 기둥부 이런 개들들. 그래서 최하층 바닥이나 5개 계단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상관이 없어. 그래서 일체식 구조인 철근 콘크리트조 건축물과 달리 얘는 빼고, 조립식 구조인 목조 건축물은 최하층 바닥을 제외한 상층부 구조체를 들어올려서도 이전이 되는 거야. 통으로 들어올릴 수 있대, 얘는. 자, 그러면 얘들아, 어려우니까 다시 한번, 얘는 정보를 열거한 건데 여기 안에서 헷갈릴 것 같거든. 그래서 한번 같이 보자. 자, 아까 말했지. 건축법은 위험한 거라서 우리가 허가 요건들이 있고, 근데 걔네들을 알려면 뭘 알아야 된다는 거야? 우리가 건축 허가 단위를 알아야 되는 거야. 건축 허가를 알려면. 알겠지? 그 단위들이 뭔데?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이 5가지래. 그래서 신축이라고 말하는 거는 아무 건물 없는 데다가 그냥 아예 생으로 짓는 거야. 그러면 생으로 짓는다라는 건 애초부터 아무것도 없었던 나대지. 그냥 빈 공터. 애초부터 아예 없었어. 근데 옛날에 기존 건축물이 실은 옛날에 있었는데 건축주가 그냥 내가 없애버린 거, 부숴버린 거나 아니면 천재지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서지는 경우. 근데 문제는 그것 때문에 전부 소실된 대지이거나 아니면, 그래서 얘들아 종류가 나대지이거나 아니면 무언가 이런 자발적 의지나 자연 천재지변으로 부세지는 이런 대지거나 아니면 이런 경우는 가능하다. 이런 나대지나 이렇게 다 기존 건축물이 건축주가 없앴거나 천재지변으로 없어진 이 경우도 이제 신축으로 본다는 거야. 자, 근데 얘들아 여기서가 중요해. 여기 개축이나 재축에 해당하면, 자 얘들아 개축으로 그럼 내려가야 돼. 개축으로 내려가. 개축이 뭐였어? 기존 건축물이 있는데 그거를 전부나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 그치? 개축이나 또는 아까 말했잖아. 전부나 일부를 해체하고 그렇게 됐거나 또는 재축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돼. 전부 또는 일부가 아예 사라져서 다시 축조하는 거야. 얘들아 이거 비슷하지 않아? 여기가 문제야. 기존 건축물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아까 멸실 배웠잖아. 자연재해로 다 부서지는 경우, 전부 부서지는 경우, 그러면 그거 신축으로 볼 수 있다 했잖아. 근데 여기서도 재축이라 했잖아. 어떤 것 때문에? 자, 여기 앞에 나오는 어디를 봐야 될까? 규모가에다가 동그라미. 이 규모 기준을 보는 거야. 그러면 다시 개축의 규모는 어떤 거? 건축물의 규모가 종전 규모 이하인 건축물.
인 거고, 재축에서는 어떤 거? 연면적의 합계, 그 대지에 존재하는 모든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이 이 규모 이하인 거. 다시 지었는데, 그러니까 얘들아, 건물이 있다가 사라졌어. 그 사라진 이유는 건축주가 없을 수도 있고, 또는 건축주가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천재지변으로 아예 소멸될 수도 있어. 근데 그래서 가시 건물을 지으면 신축이라고 했잖아. 근데 신축이 아닌 경우는 어떨 때? 신축이 아닐 때는 어떨 때? 규모가 이전에 있었던 건물보다 좀 작거나, 그쵸? 아니면 총 면적의 합이 이런 것들이 다 종전 규모 이하인 경우는 우리는 뭘로 보자고? 개축이나 재축으로 본다. 이해됐나요? 그리고 또 아까 말했던 주된 용도의 건축물을 이용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그냥 부속 건축물들 있잖아. 그러니까 컨테이너 박스, 잠깐 이제 일하는 애들이 잠깐 쉬기 위해서 컨테이너 박스 갖다 놓는 거, 그거 건축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고. 그런 것들은 그냥 그거는 부속 건축물과 별도로 그냥 그것만 있었는데 그 땅에 주된 건축물을 새로 짓는 경우, 주된 건물이 없었는데 새로 지으면 그것도 신축으로 인정해주자. 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증축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규모를 늘려서, 그래서 아까도 말했죠. 지상층에서 이거 얘기한 건데 이건 그림으로 좀 이해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판에도 그거는 증축으로 본다. 한 층에 층고가 높아가지고 이걸 나눠서 써도 그것도 증축으로 본다. 개축이라는 거는 이렇게 중요한 것들을 셋 이상 해제하거나 이동하는 것도 하는데 여러 동이 있을 때는 아니다. 알겠죠? 왜냐면 동수가 늘리는 거는 그거는 개축이라고 보지 않는다. 자, 그러면 여기서도 재축이라는 거는 일부가 멸시, 전부가 멸시라면 다시 짓는 건데, 이때 조건은 이 정도로 해야 된다. 그 대신 이렇게 종전 규모 이하여야 된다. 됐나요? 이전이라는 거는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고, 주요 구조부는 건물의 안정성에 결정적 위해가 되는 구조 부분에 이런 것들을 이제 짓고, 조립식 구조는 뭐 이렇다 이런 내용인데, 일단은 얘네들은 뭐 정보 열거니까 한번 문제 풀어보고 그 안에서 있는 문제점들 해결해 줄게요.